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부학장을 맡고 있고 경영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강의실에 아이고 감사하네. 그래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박수를 드리고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정말 인사를 하고 싶어요. 내 장래에 대해서 그래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한다라는 것, 내 장래에 대해서 그래도 우려를 해주는 내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 움직이기 싫지만 나를 끌고 와주는 부모님이 정성이 있다라는 것, 그럼에도 여러분 이까지 왔다라는 것, 그 자체는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말 소중한 투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투자한 그 소중한 그 시간에 대해서 책임지고 저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무엇을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고 어떤 걸 선택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며 그게 졸업하고 나갔을 때에 자기 장래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고 어떤 식으로 커리어 플래닝을 하는지를 경험을 그냥 쉐어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잠시 함께 여행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 경영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비즈니스라고도 하고 또는 길게 비즈니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 또는 간단하게 매니지먼트라고도 얘기합니다. 경영학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을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제가 입학사정관 생활을 또 여러 번 하면서 학생들이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읽었습니다. 학생들이 썼던 말, 경영학과에 진학하게 된 동기 또는 경영학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던 나의 부모님과 나의 학교와 나의 선배와 또는 강연이나 책에서 나왔던 얘기들 들어보면은 경영학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 중에 제일 첫 화두로 떠오르는 게 여러분이 뭐라고 쓰셨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기업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그것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밖에 다른 많은 것들이 참 많이 나와요. 어떤 게 나왔을까요? 정경유착, 착취, 노동 문제, 책임감 없음, 뭔가 찜찜함 이런 표현은 물론 안 썼겠지만 그런 임프레션들이 참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경영학과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그걸 공부하려고 온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게 될 이 여정이라고 하는 건 짧지만 굉장히 긴 여정을 제가 축약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과 또는 여러분이 속한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국익이 될 수도 있겠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도구로 나왔을 때에 여러분과 같은 고등학생들이 경영학 또는 기업을 이야기했을 때에 참 씁쓸한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이야기 쓰시면 여러분 입시에 굉장히 불리해져요. 오신 김에 선물을 드렸습니다. 기업이라는 게 무엇일까? 1. 경영이라는 게 뭡니까? 김지환 교수님, 경영학과라는 게 정말 무엇인데요? 라고 하는 설명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이는 거는 안성탕면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요? 맞습니다. 라면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여러분들이 라면 회사 또는 라면 기업, 일본 기업이 됐든 중국 기업이 됐든 최고의 고객이랍니다. 전 세계에서 1인당 라면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니까 들고 온 거예요. 그 큰 중국이 라면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일본이 또 면이라고 하면 죽고 못 사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자신 있게 우리 앞에서는 절대 명함을 내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굉장히 많이 드셨을 거예요. 이 라면의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한 20대? 30대? 80? 우리나라의 라면의 나이는 55살입니다. 55이라고 해야 되겠죠. 55세예요. 1963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라면이라는 게 탄생을 했습니다. 라면이라고 하는 제품은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사랑하는 제품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을까요? 기업이 만들었습니다. 라면이라는 제품을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없을 때 만들어낸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만들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라면을 팔겠으며 어떤 이유로 라면 드세요, 밥 드시지 마시고 여러분은 만약에 라면이라는 걸 먹으라고 누구한테 얘기할 때 라면 드세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배고프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스토리는 1960년대에서 63년 그 사이 한 3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모양새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다른 나라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고 자기들끼리 전쟁하다가 쫙 쪼개진 저런 나라가 무슨 미래가 있겠냐고 할 때고 그때 먹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라고 하는 거냐? 이런 겁니다. 꿀꿀이 죽이라는 게 있어요. 전중윤이라고 하는 한 기업가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쭉 돌아다니가 남대문 시장을 지나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왜 서 있습니까? 봤더니 저 음식을 사 먹고 싶어서 그렇대요. 뭔데? 꿀꿀이 죽이라는 겁니다. 그 죽을 먹고 싶어가지고 사 먹고 싶어서 했었어요. 그게 얼마라고요? 5원이라는 돈이랍니다. 그 한 그릇만 먹는다면 그래도 내가 하루를 지탱하겠는데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꿀꿀이 죽에 뭐가 들었을까요? 꿀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꿀꿀이 죽이라고 하는 걸 먹는 걸 보고 이 사람이 기분이 너무 아니었었어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깨끗하게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착안하게 된 게 일종의 이런 라면이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도 이롭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먹는 거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지능 발달이 안 된다. 그거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활을 굶으면 담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굶게 된다면은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고민 때문에 이런 음식을 가져오게 됩니다. 라면이라고 하는 걸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본에서 그런 기술을 전수해 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 기술을 전해달라. 먹여 살려야 되겠으니까, 적은 가격으로 먹어야 되겠으니까, 우리 민족은 살아야 되겠으니까. 자,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게 1963년에 라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경영학과에 오게 되면 재무관리가 있습니다, 마케팅이 있습니다, 인사관리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기를 바랬을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톤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경영학과에 혹시 오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혹시 고려하고 있습니까? 이 순간을 한번 꼭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여기다 넣어보세요. 자, 이런 제품을 만들 때 왜 만들었느냐? 이유가 내가 속한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동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크게 임팩을 주고 싶다는 동기가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실현하려는 조직이라든가 개인을 기업,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을 기업가,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내 gut 필링을 가진 사람을, 가진 그 마음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고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아, 나도 저런 식으로 한번 대봤으면은 내가 쿨하게 느껴지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제가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볼 때 면접을 한다면은 아, 기업가 정신이 있구나. 경영학과 전공의 전공 적합성 대단히 높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어봤는데 사회공헌을 잘하는 기업에서 거기서 감명을 받았어요. 그런 마음보다는 이 친구가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졌다면 하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경영학과에 맞는 인재상입니다. 자, 조금 있다가 끝날 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장래에 대한 걸로 연결을 시켜볼게요. 제가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이 라면을 그럼 계속해서 지금도 만들고 있는 걸까요? 기업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지요? 내가 속한 어떤 곳이 있는데 그건 시장이라는 곳입니다. 사회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어야 돼요. 누구를 이롭게 할 것이냐?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일단 소비자라고 얘기합니다. 기업이 라면을 만들고 그래서 소비자가 사는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경영학과에서 공부하는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안 됩니다. 내가 기업이긴 하겠지만은 소비자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탁 들어가 보니까 어떤 거를 싫어하겠고 어떨 때 불편해하고 어떤 건 좋아하고 어떤 거는 별거 아니게 똑같다고 생각하는지를 빨리빨리 픽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싫어하지 않는 것, 이왕이면 좋아할 것, 이왕이면 편하게 생각할 것들을 오퍼를 하게 되고 그 반대급부로 소비자가 오케이, 그게 나한테 만족스럽다면은 이런 식으로 돈을 오퍼하게 됩니다. 이렇게 금전적인 것과 또는 금전적인 것과 물건 또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 여러분의 아이디어도 좋은 제품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교환되는 상태, 이런 교환이 존재하는 모든 공간을 시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학은 기업과 떼어놔서 얘기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고, 기업이 처음에 목표로 했던 소비자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고, 기업과 소비자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시장에 속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시장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얘기 다 나왔네요. 이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을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내 커리어를, 내 장래 진로를 이런 시장과 함께 역동감 있게 살아가 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경영학과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고요. 이게 나한테 맞지 않다면은 여러분이 전공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기업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기업이 뭐 하는 데입니까?
경영학이라고 하는 거가 기업을 다루는 건데 기업은 저 삼각형이구나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제가 삼각형이라고 하는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존. 둘째, 성장. 셋째, 책임. 의과대학을 가게 되면 무엇을 공부할까요? 사람을 공부합니다. 죽지 않게 해야 되겠고, 아프지 않게 해야 되겠고, 불편하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다루는 식으로 기업을 다룹니다. 경영학과는. 기업이 생존해야 되겠고, 성장해야 되겠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 삼각형 중에 하나가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창업을 하시던가 아니면 큰 회사에 가시고 작은 회사에 가셔가지고 나름대로 경영자가 되셨다든가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늘 명심하셔야 되고요. 이 세 가지는 어떤 거 하나도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없이 이퀄리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서 있는 것이 기업인데요. 자,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생존이라고 하는 화두가 어떤 건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단어니까 이런 걸 한번 말씀드려보지요.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곳은 어디냐? 아프리카라는 곳입니다. 세렝게티 초원이라는 데를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프리카에 여러분하고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툭 하고 떨어져서 여기에 탁 가서 섰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 뭐부터 하셔야 되겠습니까? 먹을 만한 게 뭐 있을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데는 초원이고 주변이 확 뚫려 있는 데들이에요. 알아서 숨어야 되는 데들이고요. 제가 조금 더 안으로 가까이 들어가 볼게요. 시간을 만약에 쭉 타임머신을 돌려가지고 옛날에 원시인들이 살던 시대로 돌아갔다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제가 태어났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래를 잘 가꾸기 위해서 또는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할 것 같습니까? 지금은 다들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건데 그때는 뭐였을 것 같습니까?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사셨을 거냐면 그때의 기업은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책임지는 나의 부족이 있고 나의 가족이 있고 나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책임지려면 먹여 살려야 될 거예요. 누가 합니까? 족장이라든가 가장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사냥을 해와야 돼요. 근데 사냥하는 상대방은 어떤 애들인데요? 그 짐승들이 오셨습니까? 저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겠어요? 너한테는 못 먹힌다가 되겠고 또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달려야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이런 문제를 여러분한테 낸다면 먹잇감을 찾았습니다. 저거 하나를 잡는다면은 우리 가족을 일주일 동안 먹일 수 있겠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가다 한번 꽂아봤더니 잡혔는데 또 살아서 계속 도망을 갑니다. 또 치고 또 치고 마지막 소위 피니시라는 걸 하려고 내가 갔는데 이쯤 나무 밑에까지 갔을 때예요. 몇 발짝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쪽을 향해서 내가 뛰고 있는데 정반대로 여러분 주라기 공원을 한번 보셨다면 그런 장면이 있을 건데 조그마한 공룡들이 확 뛰는 것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 큰 초원에서 정반대로 나처럼 생긴 사람이 뛰기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뛰기 시작해요. 이상하다 느낌이 왔습니다. 이유도 설명 안 하고 그냥 막 뛰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자, 이 상황으로 문제 끝.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다음 중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A, B. A, 묻지도 따지도 말고 무조건 버리고 뛴다. B, 마지막까지 목표를 찾아서 임무를 완수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먹잇감을 끌고 간다. A 또는 B. 학생들에게 실제로 문제를 내봤습니다. A가 많이 나왔을까? B가 많이 나왔을까? 여러분 생각에 어디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B요. 마지막까지 가서 끝을 낸다. 그게 책임감 있는 자세지요. 그래야 뭔가가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친구는 겁이 없는 사람이고 용기가 있다고 봐줄 것 같은데 자, 저도 답은 몰라요. 그때 안 살아봤으니까. 근데 진화 심리학을 하시는 모 대학의 지금 여러분이 TV에서도 많이 보셨던 교수님의 말씀은 이랬어요.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과 나 또 우리가 종로나 강남에 가서 지나갈 때 보는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버리고 뛰고 보자고 했던 그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까지 가서 뭔가를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원치 않든 예상치 못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아마 자기보다 더 센 먹잇감을 찾아 나온 프레데터였겠죠. 그게 잡혀 먹혔던 거예요. 그 결과로 그 사람은
음식을 가져가지 못했고 남아있는 종족은 우리말로 씨가 마르게 되는 겁니다. 망한 거예요. 생존이 안 되는 겁니다.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발전 이전에 생존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공부 굉장히 잘하는 장학생이 있으면은 해외 장학금, 외부 장학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으로 걱정할 문제, 돈 문제로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어떤 생활비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학생이 갑자기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학생은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게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공부를 하는 건 자기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였겠지만 공부를 하는 동안에 자기가 무엇을 게을리했다? 자기의 식생활, 건강관리, 체력관리를 굉장히 등한시하고 몸을 혹사했어요. 그 바람에 더 이상 자기가 기회를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생존에 실패하는 겁니다. 생존은 1차적인 책임이에요, 기업에서는요. 그게 바로 지금 제가 얘기드렸던 기업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생존. 따라서 여러분이 경영학과에 오고자 한다면 이 학생은 생존이라는 화두에 대해서 정말로 신실하게 생각하는가를 볼 거예요. 두 번째, 성장이라는 화두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작은 데서 큰 거라고 보실 것 같은데 여러분 또 옛날 얘기를 잠시 해볼게요. 이번에는 연도가 보이실 겁니다. 1976년이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이겠지요. 저 때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폰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16번째로 자동차를 만들었답니다. 자, 16번째쯤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정도 되는 순위가 먹힐 리가 전혀 없어요. 이러던 차가 이제 점점 지나가지고 가장 최근 모델로 이런 모델이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건 우리나라 말로 아반떼라고 하는 거고요.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인데 이름은 엘란트라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 미국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요. 이 엘란트라하고 산타페라고 하는 차를 사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줄을 서고 예약을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저 산타페 또는 엘란트라를 타고 싶은데 갔더니 죄송합니다 고객님, 차가 다른 사람들이 다 팔려가지고 살려면 줄 서세요 그랬습니다. 번호표 주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시기가 2000년대 중반에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있었어요. 깜짝 놀랄 일이겠죠. 여러분은 생각할 때 자동차가 그냥 굴러다니고 우리나라가 차를 좀 만드는구나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미국 시장에 그 큰 대륙에 그 나라의 자동차 말고 외국 자동차로 그 나라를 누비고 있는 나라는 1. 독일, 2. 일본, 3. 대한민국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그런 데입니다. 우리나라가. 그게 이런 회사에서 시작했었단 말이죠. 자,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까요? 한순간에 가서 2011년도에는 일본 자동차가 도요타 또는 혼다, 닛산 이런 자동차들이 있는데 그 자동차들을 거의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비슷했지만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닛산이라는 자동차, 현대 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우습게 본 지 오래입니다. 일제차? 그건 우리한테 상대 안 되지라고 본 것도 오래됐었어요. 도요타가 제일 잘 나가는 대로 되어 있는데 한순간에 이까지 가도록 쫓아갔었어요. 유럽에 가볼까요? 유럽에서는 혹시 어떤 걸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현대 기아차가 혼다라고 하는 데보다도 더 잘 팔리는 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일본 자동차들 아마 우리 현대 기아차한테 판판이 밀릴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잘 나간다는 BMW 미국 시장에서 우리 현대 기아차보다 안 팔리는 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이 현대 기아차라고 하는 거가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이 기업을 한다면은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처음에 시작이 이랬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고요? 이렇게까지 올라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가지 않고 그대로 정치한다면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재미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되겠죠. 이게 성장이라는 겁니다. 자, 생존과 성장 이 두 가지가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요 생존했고 성장했다면은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성취의, 이 모든 성장이 누구에게서 왔느냐? 내가 속한, 기업이 속한 시장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 시장에서 온 것이고 시장에는 나와는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의도치 않게 생긴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바른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생존과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소비자 또는 주주 또는 그 밖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나 혜택받지 못한 계층에 대해서
내가 가진 이윤을 환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업의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된다면 바람직하다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기업다운 기업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요, 이 세 가지가 그냥 주어지는 걸까요? 어떤 도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이윤이라는 겁니다. 이윤은 누군가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뺏어오는 것이 이윤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단 이익을 주고 혜택을 주었는데 원래 없던 것에서 있던 것으로 생긴 것, 금전적으로, 그게 이윤, 소위 profit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profit을 계속해서 만들어내 줄 때에 다시 한번 생존이 가능하고요, 성장이 가능하고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로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윤이라고 하는 것이 튼튼하게 제너레이트 될 때에 이 사람이 뭔가 책임감 있게 하겠다고 한다면 그걸 받아주게 되겠지요.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제가 기업의 정의, 경영학의 정의, 무엇을 배우는지 말씀드릴게요.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속한 사회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생존과 성장을 도모하는데, 이를 위해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함,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감이라는 것이 기업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나한테 주어져 있는 모든 1. 물질적, 2. 금전적, 3. 사람, 인적이라고 합니다. 이 자원을 최대한 첫째, 효과적으로, 둘째,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활동을 경영이라고 하고요, 그런 활용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능력을 길러주려고 하는 학문이 경영학입니다. 자, 까지 다 됐지요. 경영학과에 와서 만약에 강의실에 들어가서 저를 만난다라든가 저와 같은 다른 교수들을 만난다면은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과목으로 보게 될까요? 소위 전공 필수라는 게 있고요, 전공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공 필수 과목은 모두가 들어야 돼요. 즉 경영학과 졸업생이라고 했다면은 저거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여기 7가지 꼭지가 되겠습니다. 이 전공 필수를 듣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과목, 특히 제가 만약에 CPA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회계를 많이 들었다면은 그 다음부터 중급 회계, 관리 회계, 원가 회계, 국제 재무 회계 같은 걸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공 선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대로 들으면 돼요. 자,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회계, 재무, 조직인사, 생산, 마케팅, 경영정보, 국제경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영대학들은 대개는 다 이런 7모듈을 다 잘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간단하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런 7가지가 경영학의 분야라고 하는 걸 하나하나 기억하시기보다는 큰 그림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이 7가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거죠.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경영학에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하기로 한다, 이렇게 될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했다, 다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가 뭔지 한번 제가 어떤 이슈인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회계나 재무라든가 조직인사, 생산, 마케팅, 경영정보, 국제경영 같은 거는 내가 어떤 길을 갈까, 어떻게 갈까, 달려갈까, 기어갈까, 위험해 보인다, 숙이고 갈까, 아니면은 지금은 멀리 쳐다보면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어야 될 때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하는 의사결정이랍니다. 그런 의사결정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사람 몸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은 이 몸 안에 혈관들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될 것도 있겠고요, 내 뇌가 좋아야 될 것도 있겠고, 손재주가 좋아야 될 것도 있겠고, 굉장히 튼튼한 근육을 가져야 될 수도 있겠고, 굉장히 멀리 보는 시력을 가져야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잘 듣는 청력을 가져야 될 수도 있을 것들이에요. 이런 능력에서부터 의사결정이 나오는 것이고,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영학과에서는 1학년부터 들어가가 4학년에 졸업할 때까지 이런 의사결정 능력이 처음보다 나갈 때까지 일치월장하게 바뀌었다, 예스라는 소리를 듣도록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이 의사결정은 자세히 쳐다보고 나면 또 비슷한 DNA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Plan, do, see라고 하는 겁니다. 집에 우리 아버지는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라든가 기업을 한다고 하면 금방 다 동의하실 겁니다. 플랜이라고 하는 거, 내가 계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합니다. 실행이 끝났으면 내 스스로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영학에서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계획 없이 실행했다, 무책임한 거예요. 실행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반성하거라든가 비판해보지 않았다, 무책임한 겁니다. 두 번째, 계획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실행하지 않았다, 언행일치가 없었다, 무책임한 거예요. 기업가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보는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실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금방 보셨던 7가지 그 분야를 여기에 투사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안에 플랜 2C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금방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안성탕면의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라면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이 안성탕면을 내가 제조를 하려고 한다면 생산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Operations Management는 소위 생산이라든가 공정 관리를 합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산하려면 이거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라면에 밀가루가 있어야 된답니다. 내가 라면만 만들면 되지 밀가루는 그냥 구입해오면 되는데 밀가루 만드는 공장도 제가 세울까요? 말까요? 밀가루 만드는 공장을 세우면 일이 많아지겠습니다. 그런데 밀가루 공장을 안 세우면 어느 날 갑자기 밀가루 파는 사람이 저보고 너 라면을 상당히 잘 파는데 내가 밀가루 값 좀 올리련다라고 하면 어떡할 건데? 더군다나 중국에 수입한다 그러면 제가 어떡할까요? 어느 날 갑자기 밀가루 값이 확 올라버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되죠? 이윤을 못 맞춥니다. 이윤을 못 맞추면 제가 어떻게 된다 했죠? 생존을 못 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생산을 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플랜을 합니다. 오케이, 우리가 밀가루 공장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밀가루를 가지고 라면을 만드는 공장도 가져가도록 하자. 실행합니다. 결과적으로 보았더니 그래서 훨씬 더 우리는 위험에 잘 노출되지 않았던 것 같고 제품도 아주 질 좋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 체크하면 되는 거겠죠. 재무관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파이낸스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주로 자본 조달과 투자 결정에 관한 것들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이때 재무관리가 얘기를 하겠죠. 자, 그 공장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돈을 어떻게 끌어올지 계획을 잡아야 돼요. 돈을 끌어온다라는 계획은 기업가가 돈이 준비되어야만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건데 이런 거지요. 내가 이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계획을 한번 실현하고자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설명하고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다른 곳에서 가져오게 만드는 것인데 뭘까요? 내가 주식을 발행해 주면 여러분이 주주가 되면 저는 여러분이 회사의 주인이 되고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또는 제가 여러분 돈 좀 빌릴게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품이 잘 팔리면서 주식이 얼마나 올랐고 또는 우리의 자산 건전성이 어떻다라는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주로 어디서 하느냐면은 지금 보시는 회계, 소위 어카운팅에서 하는 겁니다. 계속 가볼게요. 조직 인사, 뭐 하는 데냐면요. 소위 인사관리라고 해서 이 공장들을 돌려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같이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근데 개인은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따로 떼어놔서 일을 하게 해줘야 되겠고요. 임금을 올려줬더니요. 불만은 내려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일에 대해서 만족이 올라가진 않아요. 만족 올라가게 만드는 것들은 임금이 아니고 뭐였다고 알고 봤더니 직장 상사의 인정과 믿음 같은 거였단 말이죠. 그런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게 조직 인사 관리랍니다. 이 제품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어디다가 광고를 할 거예요? 어디다가 돈을 써볼까요? 마케팅에서 광고 같은 그런 결정들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때 플랜을 하고 실제로 실행을 하고 끝나고 봤더니 우리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었고 라는 것들이 나오겠지요. 경영 정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페이스북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말이 어떤데 다 확인해 봐가지고 지금 보니까 생각 외로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좋아하는 건 아니다. 어디 쓰냐? 특히 노년 되시는 분들은 되게 우리 제품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 바꿔야 되겠다. 경영 정보론에서 합니다. 이 제품을 다른 나라에 가져간다면 이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지? 그게 국제 경영의 도메인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간단히 요약 드릴게요. 기업이라는 곳이 뭐 하는 곳입니까? 삼각형을 바로 세우는 곳입니다. 생존, 성장, 그리고 책임지는 곳. 이런 세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윤입니다.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해서 경영학과에서 가리키는 기업의 활동은 말씀드린 재무관리부터 국제경영까지 7개입니다. 이 7개의 공통점은 의사결정이라는 겁니다. 의사결정 역량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곳, 그것이 경영학과입니다. 자, 그것이 되어졌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진로의 문제는 크게 없다고 봐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나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기업을 공부하고 기업에 간다는 건 취업을 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내가 취업을 하든 내가 창업을 하든
아니면 다른 생활로 살던 나에게 아까 말한 기업가 정신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런 기업가 정신은 기업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다들 환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함양해보고 싶고 그게 좋다고 싶다면은 경영학과 여러분들한테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여러분의 수명이라는 게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 수명이 100세라고 얘기하거든요. 기업의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세요? 기업이 쭉 잘 가는 것 같습니까? 기업의 수명은 굉장히 짧습니다. 평균 수명이 15.6세입니다. 15세, 16세 사이에 모든 기업들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살고 싶었지만. 따라서 여러분은 어떤 걸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여러 기업들을 거쳐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기업가 정신과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많은 기업들을 바뀌어가면서 내가 커리어를 디벨롭할 수 있어야 되겠다. 적어도 경영학과를 졸업했다면 그것이 될 거라고 봐요. 수고 많으셨습니다.